오늘 수학을 맡아서 발표하게 된 김대한prof에서라고 합니다. 막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예, 학교에서 좀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다.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크게 발표는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시험 출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준비할 때 각각 시기별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대공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이 몇 문항이죠? 예, 수문항. 서술형이 몇 개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45분 베이스로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좀 시험이 좀 쉽다 보면 시간이 좀 남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50분 동안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중학교 때랑은 좀 차원이 많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서는 시간이 남는다라는 전제가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서 좀 6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고 매해 뭐 서울대 포함해서 메디컬 되게 많이 보내는 강사 중 한 명인데 그 아이들도 보면 내신에서 100점 맞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저기 5년 요구에도 저기 서울대 갔던 애도 그렇고 작년에 연수요구에서 그 서울대 경영 갔던 애도 그렇고 보면 100점 맞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은 다 맞으면 진짜 잘하는 거고요. 사실은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게 좀 쉽지가 않다. 근데 객관식을 20문항을 풀어야 위해 서술형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술형을 가기 전에 그럼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 두 개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 점수라도 받으려면 여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공부는 변별을 두려고 하는 문제가 분명 있을 건데 객관식 쪽이 좀 더 많을까요? 서술형 쪽이 좀 더 많을까요? 다행히 객관식 쪽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잭팟이 터진 애들이 있어요. 찍어서 맞추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일단 객관식에서 빠르게 못 풀 문제는 스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밑에가 1학기랑 2학기 때 문제가 출제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총 22문제 중에 교과서에서 거의 한 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더 짚어줄 건데 교과서에서 거의 반 정도가 나오고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게 뭐죠? 학기 프린트죠. 여러분이 지금 22 개정 교육 과정이잖아요.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은 여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그 외 자료 몇 문항이죠? 6문항과 10문항인데 이 그 외 자료는 여러분 그 서점이나 일반 학원들 다니다 보면 우리가 센 수학 같은 거 들어봤죠? 고쟁이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서에 들어가는 게 저 그 외 자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세부 항목으로 좀 더 쪼개서 하나씩 볼게요. 교과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 다니거나 혼자 뭐 인강으로 공부를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베이스만 좀 있으면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략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될까요? 빠르게 넘겨야 될까요? 여기는 무조건 빠르게 끝내야 돼요. 아까 교과서 문제가 몇 문항이었죠?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 정도에는 해당하는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랫동안 지도해보면서 느낀 게 반복학습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메커니즘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넘기는 게 중요해요. 왜? 뒤쪽에 시간 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상부터 최상 학교 프린트인데 제가 이게 뭐라고 적었냐면 학교 프린트를 받아보시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게 교과서 문제나 혹은 갖고 있는 참고서를 보다가 프린트를 받으면 뭐지? 뭘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수능 모의고사 문항들로 프린트가 나갑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변별이 된다 그랬죠. 이유가 이거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연습까지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실제 대공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제가 뭐가 심하다고 나오죠? 변형.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리모컨을 갖다가 시험 문제로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예전에 대공부 한 2년 정도 전에 대공부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버튼이 빨간색이었죠. 이거만 파란색으로 바꿔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비유하면 숫자 변형 정도였었어요. 근데 작년이랑 이제 올해로 쭉 넘어와서 보면 변형 정도가 이걸로 가르치다가 이렇게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공부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살짝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수학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유형소와 거기 심화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같이 결부 지어져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왜? 1등급은 여기서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등급이 이제 5등급제다 보니까 상위 10%까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공고가 시험이 좀 어려울 때는 1컷이 70점 초반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내지 않을 것 같고 조심스럽게 한 80점 초중반 정도로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80점 초중반이면 한 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릴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덜 틀릴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외자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형소입니다. 유형소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반복 학습을 하면 충분히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습할 때 훨씬 이 정도까지도 빠르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봐봐요. 몇 개로 구성이 됐죠? 3개로 구성이 됐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검은 색깔로 칠한 부분은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빨간색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해석할 시간을 남기는 것. 그게 확실한 1등급 결정법이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는 게 좀 될 겁니다. 제가 대공고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전교권 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이 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학생 수를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강사다 보니까 제가 고등부가 160명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다 보니까 표본도 많고 해서 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랑 시중 유형서를 많이 반복해라. 그리고 개념을 일반적인 유형서 정도로 끝내지 말고 수능 개념까지 확장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시기 때 이 파란색에 들어가는 부분을 대공고는 다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 3월달은 개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거다 보니까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효율적인 공부가 되려면 이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 저기 심화 개념 학습된 부분 있죠. 저거를 갖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깊이 있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3월달에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3월달에 하고 있으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최대한 겨울방학에 많이 하시고, 그리고 3월달에는 저 심화 개념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걸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와 다르게 본인의 취향 유형을 미리 정확히 선점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간이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실전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시험을 보니까 OMR 마킹하는 거 좀 제외한다고 치면 한 5분 정도 제외하고 똑같이 비슷한 문제 난이도로 연습을 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했던 김대한 강사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영어과 팀장을 맡고 있는 최창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담당하는 대공고 친구들한테 이제 대공고 설명회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일정이 잡힌 다음에 친구들한테 일부러 강제로 부모님은 몰라도 너희들은 와갖고 꼭 설명회를 참석을 해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거 꼭 참석해야 되냐. 25일 토요일 날 대공고 설명회 있는데 학교에서 설명회 있는데 꼭 참석해야 되냐 라고 따지는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25일 날 토요일 날 하는 대공고 학교에서의 설명회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공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갖고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얻어가야 될 것은 내가 대공고를 진학을 해갖고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과연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재도 여기 GP직이면 100점 100승이라고 그래갖고 대공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받는 데 있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이제? 알았어.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2024년 기준으로 하고 대원고등학교 2학년 한반 17명 수강생 중에서 1등급하고 9등급제 기준으로 하고 1등급 2명, 2등급 2명. 그러니까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1등급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거든요. 보통 한 학년에 한 30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오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저와 함께 수업했던 친구들이었고 이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신뢰를 가지셔도 되는 강사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대공고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부모님들 당연히 아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다 알겠지만은 대공고등학교를 일단 기본적으로 진학을 했다는 얘기는 대학 입학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서 가는 부분이니까요.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시, 말 그대로 수능 성적만 놓고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는 절대평가입니다. 100점부터 90점까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1등급이 제공이 되고 89점부터 8점까지는 2등급. 그리고 경쟁 상대가 전국에 있는 같은 학년들 플러스 N수생.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인데 요번에 이제 추가 의대 지원생들 이제 2,000명 추가되면서 스카이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모든 과목은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면은 경쟁 상대가 잘하는 친구들이 경쟁 상대로 있는 게 저희한테 유리할까요?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못하는 친구들이 제 경쟁 상대일 때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이점을 갖겠죠. 근데 여기서는 스카이에서 나아가고 반수로 시험 보는 애들까지도 저희의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 즉 대공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10회 시험이 있는데 저걸 가지고서 등급을 선출해갖고 상위 10%까지는 1등급, 34%까지는 2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아갖고 그래서 저 성적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가장 대부분의 대학 진학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경쟁 상대가 같은 학교, 같은 동년생이 경쟁 상대라는 게 핵심이에요. 학생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각각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친구이자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애들한테 조금 살벌하게 얘기할 때 얘를 밟아야지 네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00명을 기준하면 30명까지는 이제 1등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31등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31등이 나왔다고 아까운 2등급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2등급입니다. 그러면 30등과 31등은 정말 한 문제 차이거든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리고 그 등급이 오면은 대학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보다 경쟁 상대보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걸 머릿속에 꼭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공고의 등급 컷을 올해 기준 9등급제로 봤을 때 보통 100점에서 90점 중반까지가 1등급이 나오고요. 2등급은 90점 중반에서 8점 중반, 그 다음에 3등급은 8점 중반에서 7점 초반, 그 뒤에는 따로 보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가 5등급제에서 1등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올해 우리 학생들이 내신 시험을 봤을 때 예상되는 1등급 점수는 100점에서 80점 중반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등급은 80점 중반에서 70점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 뒤에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객관식이 보통 3점에서 4점, 3점 배점으로 나오고 주관식이 3점에서 6점 배점, 객관식 80점, 주관식 20점. 자 그러면은 자기가 80점 중반을 받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관식 20점이 다 속된 말로 날아간다. 그러면 객관식을 다 맞아도 절대 1등급 못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데 그 포커스를 제가 오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 대공고등학교 내신 시험 경향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 친화적인 시험이다. 그 학생 친화적인 시험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에 수월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점이 수월하냐?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다른 연수 관내에 있는 학교들보다 꽤 적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여기서 문제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것은 그 지문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대신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난이도나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 그리고 원문에서의 변형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자, 요 지문 변형이 적다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영어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 중학교식으로 통역 암기에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좀 이해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통암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합니다. 성적을 위해였고 그래갖고 제가 가장 큰 의미로 두는 건 이거예요. 그럼 대건고를 갔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 내가 왜 그렇게 대건고를 가고 싶어 하느냐? 핵심입니다. 내가 중위권, 이거 중상위권, 중하위권을 포함하고 중위권 학생이라면 이 정도 시험 문제에서 늘 반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 좀 미약하다고 계속해서 미약한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노력에 따라 갖고 상위권까지도 충분히 올라가는데 용이한 학교가 대건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반대급부가 옥년여고하고 송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특목고 애들이 떨어지면 이지망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송도구랑 옥년여고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 떨어진 애들이 상위권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건고는 거기에 비해서 꽤 수월한 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학생 친화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했던 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아까 적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연수고 연수여고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수고 교과서 모의고사 17지문, 부교재 60지문 이번 시험 범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교과서 한 가당 6지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평균 냈을 때 그리고 연수여고 교과서 3가 모의고사 18지문, 부교재 40지문 대건고 연수고랑 연수여고와의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교과서가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데 요거를 수치상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수고 시험 범위 83, 연수여고 76. 그럼 대공고 몇 개일까요? 52.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연수고는 3월달 땅 시작해갖고 5월 초반 시험 볼 때까지 요 지문을 1회독하기도 버거워요. 양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산술적으로 대공고는 중간쯤에서 벌써 한 바퀴가 돌아가요. 그 얘기는 남은 시간 동안 회독을 더 돌릴 수가 있다니.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분명히 대공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메리트를 작용합니다. 두 번째, 문제 난이도입니다. 이거 대공고등학교 기출 문제예요. 놀랍지 않으시죠? 어떤 부분이 놀라운 거냐? 아직도 보기가 우리나라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만 읽으면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당연히 공부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 어휘 그냥 밑줄 그어놓고서 어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학생 친화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서술형도 영작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답,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나 영작이 좀 어려워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저기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고 그 외적으로 독해나 어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이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지문은 사실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여태독을 하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웬만큼 알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지문 내용을 아는데도 왜 틀리느냐? 보기가 해석이 안 돼서 틀려요. 아까 전처럼 우리말 보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밑에 나와 있는 보기 영어가 해석이 안 되고 틀리는데 이게 대공고등학교 보기 수준입니다. 지금 단어를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단어의 수준을 보면 학생들한테 엄청난 어휘력을 요구하는 단어들 아니고 베이비, 애기 이런 단어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선택지도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중위권 학생들이 그래도 좀 해볼 만한 학교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공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위권 학생들 첫 시험, 두 번째 시험 조금 예상보다 높지 않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반전의 기회가 있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최선을 다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공고등학교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그럼 대건고에서 내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겠느냐? 자,
저는 감히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문법입니다. 이거 대공고 문제 아니에요. 자, 보통 일반적인 학교의 문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요 단어가 나타내주는 문법성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마 웬만한 학생들은 다 수업 시간에 배워갖고 이 정도 문제는 풀이가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대본고에서 문법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A가 아닌 건 알겠어. 그러면 A를 고르면 원래 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본고는 아니야. 두세 개 더 찾아. 이런 식으로 갖고 문법을 여러 개의 보기를 제시해갖고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갖고 난이도를 조금 높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들어와야겠죠. 아, 내가 그러면은 이러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게 대본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서술형도 보여드렸죠. 단답형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 그만큼 문법을 강조한다는 점. 자, 두 번째, 역시나 모두 고르시오 유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낱말상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일치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두 개만 알아갖고는 틀리게 하겠다니. 네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우린 너희들의 그 점을 확인하겠어 라는 의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에 있어서도 꽤 면밀하게 내용 이해가 되어야지 이 정도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주관식 영작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작 나옵니다. 영작 부분 역시나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이긴 하지만 순수 어휘 문제들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하면 꽤 쉬운 편이에요. 영작이 한 문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공고 학습 전략 포인트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학이죠? 방학 남은 시간과 개학 후, 그리고 지금보다는 개학 후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일단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이 이해가 돼도 뭐가 안 된다? 보기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뭐에 대한 연습을 해야겠어요? 보기에 대한 해석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단어. 고등 기초원이라도 여러 개를 확장하지 말고 반복해서 암기하십시오. 머릿속에 넣었다 빠졌다 이런 과정 하지 말고 나 넣은 것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반드시 반복하십시오. 두 번째, 당연히 문법. 요 문법에서 아마 상위권은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학생들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문법이 잘 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객관식이 3에서 4.3 정도 된다는 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법 문제가 다 4점을 넘었었어요. 그럼 그 문법 문제가 두세 개만 틀려도 벌써 10몇 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술형 몇 개 틀리면 사실상 2등급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처럼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즉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학 동안 그리고 개학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학을 한 다음에는 지문, 아까처럼 모두 고르시오 유형의 문제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자신 없으면 암기라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인천여고 계속 하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등급만 받았던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암기합니다. 근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암기로 공략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십시오. 하나의 지문이 여러 가지 유형, 수능 유형의 문제로 변형돼갖고 실제 문제에서 출제되니까 이 변형 문제에 대한 거 많이 풀어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1등급의 핵심은 당연히 주관식입니다. 문법과 관련해갖고 주관식 꼭 연습한다라면은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대공고에서 충분히 10% 안에 들며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일지망에서 대공고를 썼을 거고, 그리고 그 대공고를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목표라는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기원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의 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대공고라는 울타리 안에서 꼭 만개에서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서술형 문제에서 판가름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근데 대공고는 서술형에 대한 영작의 주관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연수고, 연수고는 거의 사실상 100% 영작이에요. 근데 대공고는 아까 봤지만은 이게 좀 기본적인 차이가 연수고랑 연수고는 서술형 배점이 10점이에요. 그 10점이 다 영작으로 나오는데 대공고는 20점이에요. 서술형 배점이. 그러다 보니까 영작에 대한 거를 한 6점 정도 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처럼 단답형이 한 14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작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학교보다도 서술형 점수 비중은 높아요. 대신에 영작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건 이제 학생들 체감상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점수에 대해서 더 확 올리고 싶으면은 서술형도 준비는 해야 영작은 되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디 학교나 가도 공통적이에요. 근데 대공고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부담이 덜하다는 그 정도의 의미인 거죠. 예. 그러면은 마무리 좀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학산학원 과학강사 김승입니다. 일단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특성이라든지 좋은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과학과는 간단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공고 과학 문제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자면 매 등급 컷이 90점 이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문제들이 쉽다 보니 실수 한두 개에도 등급이 갈리는 경우들이 정말 꽤 있고 실제로 중간기말을 모두 80점대를 맞더라도 3등급, 수행평가 1, 2점을 더 깎이면 4등급까지 떨어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통합과학이란 하나의 과목이지만 또 3명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한다는 것도 큰 특징인데요. 물리, 그다음에 화학, 생명쌤이 나뉘어서 수업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단원을 보시면은 거의 1, 2, 4단원까지도 한 시험에서 섞어서 출제되는 경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고는 이제 다른 학교과 같이 수업이 불가하고 학교별로 꼭 내신 대비가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단어 하나라든지 아니면 부사 하나를 바꿔서 출제하는 암기성이 굉장히 짙은 시험입니다. 이렇게 통암기 위주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급컷이 굉장히 높은 쉬운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암기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갭 차이가 굉장히 큰 학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포진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성하시고 종종 이렇게 킬러 문제를 내시는데요. 실제로 거의 고3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변형을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 통합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이 수능에서까지 이제 문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올해는 특히나 유심히 다뤄봐야 할 항목입니다. 저희 학원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작년에 20점대, 40점대 학생들도 노베이스 상태에서 여름방학 이후 수강을 통해서 80점대까지 성적 향상을 이루어낸 그런 공부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초반에는 중등 과학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절대적인 암기 시간을 들여서 따로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른 관리가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킬러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부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 요소들을 따로 부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번에서 1등급이 3명이나 배출되었고
또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의 시험에서 3번의 시험 모두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더라도 총 40%의 비중에 달하는 이 수행평가 준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학생들이 결국 등급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행평가에서 1, 2점 깎이는 것과 내신 시험에서 한 문제 틀리는 것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도 수업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상 답안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 과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제가 후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중등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 하나 풀고도 90점대 100점을 받았던 학생들이 많을 텐데 고등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개념서, 그다음에 문제풀이형 문제집,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또 양질의 문제풀이를 동반한 엄청난 양의 자체교재 문제집을 통해서 거의 4회독, 5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코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4시간 동안 제가 언제나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서 이 줄글로만 되어 있는 해설지들은 학생들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첨삭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이란 과목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학이란 과목은 사실 국영수와 거의 실수가 비슷하지만 비교적 적은 학원 시간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드리는 하루의 학습 요구량이 비교적 적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량이 너무 적으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이 또 필요할 때 내신 대비 기간에는 충분히 해야 하는 요구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직전엔 학생들이 거의 시험지 하나를 풀어낼 만큼 학습량이 많은데요. 이때 학생들도 문제 푸는 거에 거의 도같으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는 데까지도 채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시험지 1개,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오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정말 여러 사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치동 형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았는데 고1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또 어쩌면 여기 그 학교의 내신 대비는 인근 학원이 가장 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나가시는 길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이 안 나서 너무 힘드시죠? 제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건고 담당 강사 김민주라고 합니다. 대건고를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수업을 해온 강사로서 이렇게 또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이 대건고를 선택해주고 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뭉클한데요. 제가 오늘 오신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으시게끔 열심히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지? 빨리 끝내기 힘들어. 자, 여기 지금까지의 대건고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등급입니다. 보시면 2024학년도 중간고사 때 90.5,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때 90.5 이렇게 90점대 초반 정도가 지금까지는 1등급 컷이었는데요. 2025학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5등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80점대 중반 정도가 1등급 컷일 거고 또 60점대 후반 정도 받으면 2등급이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많은 국어 시험지를 풀어왔던 결과 이 정도는 나도 2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대건고를 선택하신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내신 따기 비교적 편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대건고 입학을 앞두신 여러분들께 대건고 국어가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대건고는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에 유일하게 1학년 때 모든 국어 개념에 있는 문법을 다 배웁니다. 일반적으로는 4가지 정도의 문법을 배워요. 다른 학교들은 의문의 변동, 또 한글 맞춤법, 국어사, 그리고 문법 요소 이렇게 4가지 정도 배우는데
대건고는 그보다 한 2배 이상 정도 되는 모든 국어 문법을 다 배웁니다. 수능 때까지 이 이외에 필요한 문법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모든 국어 개념을 다 배운다. 그래서 내신에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법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건고는 또 선생님들이 사립학교다 보니까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교장 선생님인가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시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법을 잘 모르세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안 배운 개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수업을 해주지 않는데도 문법 개념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대건고가 사립학교로 출제 요소가 반복된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대건고 국어가 조금 쉽다라고 판단을 했던 기준이었는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교과서가 바뀌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기출을 반복해서 풀면 대건고 어느 정도 문제가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기출을 물론 활용을 하겠고 반복되는 개념들이 자주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작품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만큼 기출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수행평가 가운데 발표 수행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국어에 발표 수행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이렇게 발표할 때 자세도 다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비언어적 행동까지 다 보는데 이렇게 발표를 시작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나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감점이 돼요. 다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는 수행평가 전에 수행평가 직보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보하는 것처럼 수행평가 직보도 해서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감점 안 당하게끔 최대한 연습을 많이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마다 수업이나 필기 방식이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되게 친절하게 수업을 해주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또 대충 수업 해주시고 뭐 이런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저는 항상 학생들이 교재에 학교 필기를 정리해 놓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이제 스캔을 다 해가지고 직보 때 어떤 학생은 필기를 해놨는데 어떤 학생은 필기를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직보 때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 없게끔 그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신 설명이었고요.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모의고사도 챙겨야 합니다. 자,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까지는 9등급제 하에서는 1.0이 서울대 가고 1.2가 연세대 가고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가 가능했었는데 그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그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기준은 모의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는 어쨌든 9등급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병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반에서 대건고 100점 친구가 나오고 또 전교 1등 친구가 감사하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1대1 개별 클리닉을 합니다. 이제 남고 학생들 특성상 숙제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숙제했어? 물어보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까보면 안 돼 있고 이런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목요일에 제가 아무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한번 꼭 와서 1대1로 클리닉하고 얼굴 보고 숙제 검사하고 이런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똑같이 90점이 나와도 그 10점이 까이는 이유가 이 학생은 이게 부족하고 저 학생은 저게 부족해서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개별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모의고사와 내신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 특성상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들을 다 제가 교재에 넣어가지고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시중 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건고 학생들을 위해서 2월에는 저희가 1학기 문법 시험 범위를 학습을 해서 문법 기출문제 5개년을 다 풀도록 할 겁니다. 이게 5개년을 합치면 한 100문제 정도 되는데 그걸 3개의 시험지로 나눠서 이제 모의 중간고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이게 나의 일이다. 내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모의 중간고사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 고등 모의고사 대비잖아요. 그래서 매주 1회 수업 시간과 별개로 한 번 더 학원에 와서 등원을 해서 모의고사를 80분 동안 풀고 또 작년 모의고사 기출과 그게 반영된 내신 기출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또 모의고사가 어떻게 시험에 반영되는지 우리 학교 시험에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제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명예의 전당인데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꼭 열심히 같이 공부해가지고 여기 명예의 전당에 올라서 제가 내년에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안 합니다. 최한결 이렇게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밖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질문해주시면 아쉽네요. 밤에도 없는 네.